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작권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작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명섭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저작권이 무엇이다 라고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학습하고 고민하면서 힘들게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노력의 대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저작물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 법이 부여하는 권리가 생긴 이유가 문화나 산업의 발전에 더 기여하기 위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예전부터 있던 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점차 강조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정보의 대량 생산이라든지 공급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들면서 인쇄술의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정보의 공급 내지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런 배경 하에서 1709년에 영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709년에 생겼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쯤 저작권법이 제정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7년경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이 뭐 저작권이 양도됐거나 판매됐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재산처럼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작 재산권의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창작물을 제작한,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존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저작권이다라고 지칭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네. 저작권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이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논문, 음악, 공연, 기타 예술 작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라든지 폰트,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지도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침해하는 저작권의 범위가 조금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P2P나 웹하드에서 음악이나 영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P2P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내 공유 폴더가 설정되어 있고요. 개인이 P2P를 통해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다운로드 되게끔 전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송되는 부분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웹하드에서 영화 같은 걸 다운받을 때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저작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웹하드에서 영화나 음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요,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웹하드에 올라와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영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작권 침해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떠오르시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같은 장소에 가서 동일한 사진을 찍었을 때 과연 사진 작가가 먼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구도화에서 찍게 되었는지, 그리고 셔터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빛의 양은 어떠한지 이런 종합적 기준을 통해서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진을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고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표절 당연히 저작권 침해겠죠? 예, 물론입니다.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 즉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고요. 만약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논문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도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논문뿐만 아니라 글짓기나 그림 그리는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있는 글이나 그림을 보고 함부로 따라서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 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먼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요,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서는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 모든 창작물에는 이 창작을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처럼 이제 누구나 뭐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쉽게 올리는 세상에서 글 한 줄, 그림 하나, 글 한 줄, 그림 하나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쓰는 그림들이 남의 그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다 허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주의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유이용 허락 표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를 보다 보면 그 게시글 중 한쪽에 CC-L 또는 CC0라는 표식이 있는 게시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C-L이라는 것은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의 약자로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을 허락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조건을 준수해서 자유롭게 쓰세요 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0라는 것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CC0 표식이 있는 게시글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청소년의 법과 생활,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작물에는 어디나 이 창작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작자는 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창작물 또한 누구의 재산이며 누군가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게 바로 도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